우리 모두가 아는 그런 사람이 있죠. 항상 약속을 취소하는 그 친구 말이에요. 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피곤해. 다음에 보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가 그냥 나를 만나기 싫은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친구는 당신을 피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 당신이 금요일 밤에 어딜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편한 잠옷 차림으로 있는 것을 진심으로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은 아마 당신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돌이, 집순이들의 심리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종종 지루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지만 심리학에서는 아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먼저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고 시끄러운 소리와 움직임,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즐거운 만남이라 할지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든 순간이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에너지를 천천히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필요해집니다. 침묵, 평온함, 그리고 마음의 여유 공간이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바로 집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다는 것은 지루한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신을 충전기에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최적각성 수준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마다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극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은 활동만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그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정신적인 피로감, 과부하, 그리고 잠시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건 결코 게으르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신경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다는 것은 통제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문 밖의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시끄러운 소음, 모르는 사람들, 갑작스러운 약속 변경, 의미 없는 가벼운 대화들, 그리고 무슨 일 하세요? 같은 뻔하고 어색한 질문들 말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조명, 소리, 온도, 음악, 심지어는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까지도 통제할 수 있죠. 예민하거나 불안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통제권은 사치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집은 뇌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보통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 자아 성찰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소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마음이 깊은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시끄러운 클럽에서 나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고요함 속에서, 소파 위에서, 조용히 산책을 할 때, 혹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뇌가 번뜩이며 연결해내는 새벽 2시에 떠오르죠. 집에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은 가장 중요한 일, 즉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 반대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외출하고, 여행하고, 파티를 즐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소셜미디어는 마치 밖을 돌아다니는 것만이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최고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인생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완벽한 계획이 훨씬 더 단순한 것이라면요? 재밌는 드라마 한 편, 포근한 담요, 따뜻한 밥 한 끼, 아무런 의무도 없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우울한 게 아니라 완벽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이유로 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어두운 이면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인 기피증, 사람들과의 부정적인 경험,
혹은 우울증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경우에 집은 아주 묘한 공간이 됩니다. 피난처인 동시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는 것이 편안해서 집에 있나요? 아니면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집에 있나요? 하나는 평온함이고 다른 하나는 회피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집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소파에서 가장 좋아하는 내 자리, 해질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같은 것들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약속 장소로 달려가느라 눈치채지도 못하는 작고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저자극 선호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 세계는 이미 충분히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 아이디어, 계획, 그리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죄책감 없이 약속을 거절하고 혼자 보내는 토요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기보다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다시 정주행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당신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겁니다. 어딘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었을 뿐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대신 깊이를 추구하고 화려한 볼거리 대신 마음의 평화를 원하도록 말이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당신은 진짜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집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있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심리학적 이유를 알고 나면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여러분의 모습을 훨씬 더 정확하게 묘사해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